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드디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방대하게 내용을 내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주택담보대출이나 또는 뭐 아파트담보대출을 할 때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차주별 DSR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 증빙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금융위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점검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놨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장기 모기지, 40년 모기지 대출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 페이지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자,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차주 단위 DSR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 금융사별 DSR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DSR이 이제 강화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업로드한 영상에서 차주 단위 DSR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내용이 있는데, 하게 된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을 능력껏 받아라, 내가 소득이 되는 만큼만 받아라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배경이 그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현행 주담대 취급 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원금 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서 대출이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맞죠? 어떤 분야에서 적용이 되냐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그리고 과열지구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이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을 할 때는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DSR을 적용을 했었죠. 이런 내용인데,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자, 차주 단위 DSR 적용을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그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DSR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21년 7월입니다. 두 달 정도 후에 제도적인 뭐 어떤 것들을 뭐 점검을 하겠죠. 뭐 전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21년 7월 달에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 경기도 쪽은 거의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내년 7월 달에 총 대출액을 2억 원 초과하는 경우 1, 2는 유지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1, 2는 요겁니다. 요거. 자, 3단계. 내후년 7월 달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을 규제를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억 원 초과 대출은 저도 꽤 대출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 대출도 있고 뭐 신용 대출도 있고 한데 1억 원 초과는 거의 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요. 자, 이렇고요. 신용대출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행은 연소득이 8천 초과나 1억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DSR 규제를 받았었는데, 올해 7월 달서부터입니다. 올해 7월 달서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DSR 규제를 하고요. 2단계는 뭐 이런 그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부터는요. 주담대든 신용대출이든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1번과 2번을 유지하면서 이 DSR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내후년 7월 달에는 이제 총 대출액이 주담대든 신용대출이든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총 대출액 판단 기준이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 단 소득 이외의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포함을 안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잔금 대출 전환을 할 때 없어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득 이외 상환 재원에 있는 대출에서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할 때는 DSR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도 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을 대출 금액으로 계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도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억 원의 한도 대출을 열어놨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놨는데 내가 실제로 1억 원을 열어놓고 한 3천만 원만 대출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3천만 원만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1억 원의 한도 금액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 1억 원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1단계 서울 그 아파트 중 약 83.5%가 경기도 이제 아파트 중에는 33% 정도 되는데 21년 2월 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의 차주단위 DSR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아파트 중에는 거의 한 83%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1단계에 해당이 되실 것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에서는 한 33% 정도가 이 차주단위 DSR에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고 이제 2단계는 뭐 전 차주 중 한 12.3%, 약 한 243만 명이라고 하네요. 243만 명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인지는 정확히 가늠이 안 가는데, 이 정도가 이제 전 차주 중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네요. 2단계입니다. 2단계. 여기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이 차주 단위 DSR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3단계에서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 여기죠, 여기.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전 차주 중에 한 28.8% 정도가 차주 단위 DSR을 적용을 받을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1억 원 이상 가계대출의 차주 수는 전 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에 76.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금액 28.8%가 대출 금액을 굉장히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8대2 법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요. 우리가 아까 그 2억 원 대출이니 뭐 1억 원 대출이니 이제 그 부채 상한에 안 들어가는 대출이 있어요. 안 들어가는 대출이 있는데 요거죠. 단 소득 외 상환 지연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 시 차주 단위 DSR 적용해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대출이 있냐면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보험 계약 대출, 보험 약관 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주비 대출,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 대출은 이제 잔금 대출로 전환되면서 없어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DSR에 이제 포함은 안 되는 겁니다. 정책적 목적의 대출, 이상 서민금융상품이나 정부 지자체 협약 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 대출 등은 이제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얘기죠. 긴급 대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액 대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등은 기타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자, 또 보셔야 될 게요. 차주 단위 DSR 적용 시 연소득 규모에 따른 대출 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입니다. 요 이제 계산은 대출 금리가 2.5% 계산 시, 그리고 DSR 40% 적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기타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소득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 신청을 할때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또는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무직자나 또는 전업주부 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천징수형 수중이나 뭐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렇게 띄워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뭐 프리랜서나 뭐 전업주부, 뭐 소득 대체할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소득 추정 방식을 좀 다양화를 시킨 것 같거든요. 차주 단위 DSR 전면 시행 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파악 사각지대로 대출 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파악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자, 주요 내용인데요.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증빙소득은 뭐냐?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입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활용을 해서 이제 추정하는 소득을 이 인정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거나 또는 건강보험료를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또는 3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 건강보험료 내는 걸 갖다가 이제 소득으로 이제 산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낼수록 이제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용카드도 연간 사용액이 많을수록 이제 추정소득이 이제 올라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득 산출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 소득 산출이 좀 애매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시죠. 퇴직자나
실직 근로자, 휴폐업 사업자, 일용 근로자, 그리고 이제 학생, 전업주부 등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빙하기가 매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또 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월 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이 증빙소득, 연금소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가 약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실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씩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가 약 한 7,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3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휴폐업 사업자,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사례 4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일용근로자, 프리랜서도 포함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가 약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KCB 소득 예측 모형이라고 해서 KCB라는 건 신용정보 회사를 KCB라고 하거든요. KCB 회사도 있고 나이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KCB라는 회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올크레딧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올크레딧이라는 회사가 수집한 그런 개인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소득이 1,000만 원을 잡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80%, 800만 원으로 잡아서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가 2,4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학생도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납부 중인 학생.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는 약 5,8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님들. 연간 1,5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연간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좀 넘게 신용카드를 써야 이렇게 연간 1,5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가 약 9,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초장기 모기지도 이제 도입이 됩니다. 초장기 모기지 40년짜리 대출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월 달이었나? 그쯤에 이제 그 40년짜리 모기지 대출이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는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뭐 원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짜리 만기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 또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제 정책 모기지, 이 정책 모기지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 이론 대출, 적격 대출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디딤돌 대출은 빠졌네요. 보금자리하고요. 그다음 적격 대출에만 40년을 만기 상한으로 해서 이제 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 부부에게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버팀목 대출 등 정책 상품은 만 34세가 기준이었었는데 주택 구매 결정은 자본 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 39세까지 커트라인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책 모기지 대출 상품 조건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한도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은 7천만 원까지입니다.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LTV, DTI는 LTV 70%까지, 그리고 DTI는 60%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2.5%에서 2.85%까지고요. 요거는 21년 4월 기준입니다. 매월 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이제 매월 바뀌는데요. 매월 바뀌는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합니다. 3월달, 4월달 뭐 그전 것까지 다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격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 원이야. 그리고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5억 원까지, 이거보다 더 높죠. 보금자리론보다. 그리고 LTV, DTI는 은행과 동일하고요. 대출 금리는 2.75에서 3.85%로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금리가 좀 높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고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리고 대출 한도가 이제 5억 원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 대출은 빨리 소진이 됩니다. 이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뭐 1년 365일 계속 운영이 되는 대출이 아니고요. 은행마다 이 할당별 이 자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이 정책 모기지 대출을 하는데 이 은행마다 할당된 대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또는 500억 이렇게 할당이 됐다라고 하면 이 대출 상품은 인기가 많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자금이 없어져 버리면 중단입니다. 그냥 중단이 되면은 이 대출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5월 중순 중에 뭐 대출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이 부분을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금자리론 주택가격을 지금 6억 원 이하인데 지금 주택가격이 뭐 서울 수도권만 해도 뭐 9억을 넘는 집들이 뭐 평균 뭐 몇 퍼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정책 모기지 대출은 맨날 제자리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가격을 얼마까지 올리고 제가 볼 때는 한 9억까지 올릴 것 같거든요. 9억. 이걸 9억까지 올리고 그리고 소득을 한 뭐 1억까지 올리고 대출 한도도 제가 볼 때는 한 5억까지 올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세하게 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라이브나 또는 그 녹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0년짜리 대출이 이제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3억 원 대출 시에 대출이자가 2.75% 이제 계산을 했을 때입니다. 30년 만기는 한 달에 122만 원, 그리고 40년 만기는 104만 원으로 한 15% 정도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통상 7년에서 8년 정도인 상환 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대환대출이나 이사 등으로 약정 만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이 주택담보대출을 30년이나 40년 동안 계속 쓰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죠. 대환대출이나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없어지는 3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른 대출로,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면서 이사를 하는 거니까요. 또는 그 집에 이제 세입자를 놓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주게 되니까 주택담보대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통 상환을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 대출을 쓴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